삼성 노조의 파업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한국경제. 18일 멈추면 18조가 사라진다. 이거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직접 한 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역사상 두 번째 총파업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삼성 직원들 월급 싸움이 아닙니다. 올해 3월에 시행된 노란봉투법, 삼성의 역대 최대 실적, 그리고 미국 -1 전쟁까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파업을 한다고? 그래봤자 며칠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요, 반도체는 일반 공장이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하는 초정밀 시설이에요. 한 번 셧다운되면 다시 정상 가동까지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글로벌 고객사들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삼성이 못 주면 다른 데서 사지 뭐. 한 번 이탈한 고객은 사실상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이 무서운 거예요. 첫 번째, 규모가 다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현재 조합원 74,000명. 삼성전자 역사상 최초의 과반수 노조가 됐고 법적으로 근로자 대표 지위까지 확보했습니다. 2024년 7월 첫 파업 때는 규모가 작았지만 이번엔 진짜 전면전입니다. 두 번째, 요구 금액이 파격적입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건 영업이익의 15%.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약 300조 원이니까 성과급으로 약 45조 원을 달라는 겁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6억 원. 세 번째, 이건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5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현대차그룹에서도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가 벌어지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봄철 노사분규의 도미노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이에요. 노란봉투법이 뭔데? 라고 물으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2014년에 쌍용자동차 파업이 있었어요. 그때 법원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죠. 그때 한 시민이 47,000원이라도 보태고 싶다면서 노란색 돈을 넣어 보냈어요. 이게 캠페인으로 퍼지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 사장님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나를 직접 고용한 회사만 사장님이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원청 기업도 사장님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 대기업한테 당신이 진짜 사장이니까 당신하고 협상하겠다고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둘, 파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임금이나 근로조건만 가지고 파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구조조정, 공장 이전 같은 경영 판단도 파업 사유가 됩니다. 셋, 파업했다고 바로 수십억 물어내라고 못합니다. 예전처럼 파업했으니 회사 손해 전부 내가 배상해가 아니라 개인별로 실제 책임을 따져서 청구하게 바뀌었어요. 이 법이 올해 3월 10일에 시행됐는데요.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무려 987개 하청 노조 14만 4천여 명이 368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포스코는 최소 4개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경영계에서는 이걸 벌떼 교섭이라고 부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교섭 요구 하나하나에 법률 대응을 해야 하니까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여론도 갈려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 국민의 44%가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답했고 37%는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했어요. 정치 성향에 따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삼성 파업과 노란봉투법 합쳐지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8일간 멈추면 최소 20조 30조 원의 직접 손실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삼성과 거래하는 2,500개 소재 부품 장비 업체가 연쇄 타격을 받아요. 게다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다른 대기업들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시달리면서 차라리 외주를 줄이고 자동화를 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파견 용역 인력이 법안 공포 이후 8.2%나 줄었습니다. 결국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 때문에 오히려 하청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근데 실행이 어려워요. 첫째, 삼성은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노조가 파업까지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기준을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사측이 영업이익 10%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 방식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둘째, 노란봉투법의 시행령을 빠르게 보완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법은 통과됐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원청이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현장에서 혼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시행령 제입법을 예고했는데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셋째,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삼성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핵심 축이고 노란봉투법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투자하는 주식, 내가 일하는 산업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예요. 특히 투자자분들은 주목하셔야 할 일정이 있습니다. 5월 21일 삼성전자 파업 시작 예고일, 7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일. 이 두 날짜를 캘린더에 꼭 표시해 두세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삼성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력을 시험하는 사건이고 노란봉투법은 노동시장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진 2026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